자, 첫 번째 이슈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막대한 돈을 풀었고 이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이 제품값을 올리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또 증권업계에서는 이제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공감을 좀 하시나요?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네. 핵심 키워드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자체적인 그런 인플레이션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상 최고일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적었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원자재 관련된 그 가격이 지금 워낙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구리라든지 비철 금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식자재 관련된 그런 원재료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유가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 기초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제품의 가격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한 이런 회복에 대한 흐름들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또 괜찮은 흐름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막대한 유동성으로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정유 화학 업종이 원래는 이제 가장 주요 토픽으로 좀 꼽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WTO의 이런 유가 가격이 상승을 해주면 이미 S-오일이라든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다른 이슈도 같이 영향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이미 나와주고 있고요. 포스코라든지 이런 철강 관련된 현대제철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이런 사회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주가에 이미 좀 크게 나왔지만 그게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음료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경기 민감된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주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낙폭과대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PBR이나 PER 보시면은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 이런 지표들이 좀 낮더라도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흐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대장주 위주로 일단은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수급이 이제 반도체나 이런 친환경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유주, 화학주가 있을 것이고 포스코 같은 철강주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식음료주, 금융주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 흐름을 좀 보면요, 전문가님. 너무 네네. 지금 쉬지 않고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0만 원 이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33만 원, 33만 5천 원 요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쪽에서 수요가 다시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조선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에도 이제 철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후판 쪽으로는 이제 그 조선 쪽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조선 업황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전반적인 수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철강주는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했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각종 부양책들도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또 가시화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좀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프레드 확대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품 가격을 이미 후판 같은 경우 벌써 단기간에 3번이나 높였기 때문에 그런 여론 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간다면은 충분히 그게 후판이라든지 다른 가격들에게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자체가 이제 가격적인 이제 수익적인 매력적으로 수익적인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가격 전략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투자자분들 바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친환경주도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경기 민감주 말씀드린 섹터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 포트폴리오 분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 여행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요즘 코로나 피해주들이 다시 11일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항공 여행주들은 좀 간만에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든 안 되든지 상관없이 일단 우리의 욕구 자체가 네. 굉장히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여행을 그렇죠. 가고 싶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외출을 하고 싶고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심리들이 좀 이제 꾹꾹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신년사로 백신에 대한 상용화를 뭐 이미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흐름들로 인해서 일단 백신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단키트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이제 관련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좀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미국 쪽에서 백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아직까지 좀 줄어드는 기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그런 가시화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백신이라는 것들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유통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단기적인 좀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라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다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뭐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이런 이슈에 받아서 상승했다가 다시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급등락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한학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들 뭐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비중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뭐 이제 관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매출이 좀 잘 나와주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한 번씩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가볍고 탄력이 좀 있는 종목으로 보고 싶으시다면은 이치한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화장품 전반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화장품을 좀 포장하는 연우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편성을 해보신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피해주들의 트레이딩 전략 짚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